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함수란 무엇인가, 대응, 정의역, 치역,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 정리를 했었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룰 여러 가지 함수는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의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고 좀 특수한 형태의 몇 가지를 배우게 될 건데, 네 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 용어를 기억합시다. 1대1 함수, 그리고 1대1 대응, 그리고 항등 함수, 그리고 상수 함수, 이렇게 네 가지를 배우게 될 거야.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할 건데, 이쪽으로 잠깐 와서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1대1 함수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1대1 함수.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나눈다고 그랬지?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에 따라서 함수의 종류를 분리한다고 했는데 1대1 함수야. 그러니까 1대1이 무슨 뜻이니? x랑 y가 하나씩 주고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의 여기 1, 2, 3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공역이 1, 2, 3, 4 이렇게 있을 때 x에서 y를 어떤 대응 f가 만약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라고 하면 fx는 x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x가 1일 때 y는 2가 되고, x가 2일 때 y가 3이 되고, x가 3일 때 y가 4가 되죠. 이렇게 x의 모든 값이 서로 다른 y 값을 각각 하나씩 선택하는 관계, 이것을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정의합니다. 그렇죠? 하나씩 주고받는 거 1대1 함수. 그럼 이때 여기 공역과 치역이 달라도 상관없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정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면 당연히 치역은 정역의 개수와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 남아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이게 없으면 어떡하나요? 라고 얘기해도 이래도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이해가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대1 함수란 x1하고 x2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정역의 임의의 두 원소 x1과 x2가 있을 때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은 fx2와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다. 그러니까 x값이 다르면 서로 다른 y값을 선택한다라고 해서 1대1 함수의 정의가 되는 거야. 근데 요즘에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참인 명제, 1대1 함수라는 정의지. 그러니까 이것에 대우 명제가 많이 사용이 돼. 그래서 이렇게 바꿉니다. fx1은 fx2와 같으면 x1과 x2도 같다. 무슨 말? y값이 같으면 x값도 같다. 이것의 대우 관계를 이용하여 1대1 함수를 선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얘기해요. 이해가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다루는 1대1 함수. 자, 이때 이제 선생님 여기서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이 1대1 함수 중에서, 자, 이렇게 선생님 정의할 겁니다. 1대1 함수 중에서 정의역의 개수, 이렇게 표현할게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은 경우가 있겠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은 경우가 있겠죠. 이때 우리는 이것을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합니다.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봐봐. 지금 얘는 정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같지 않지. 그지? 그래서 정역과 치역만 같으니까 이걸 1대1 함수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때 정역의 개수 3개, 공역 3개죠 지금? 치역 3개지? 이렇게 셋 다 같으면 우리는 이것을 특별히 1대1 대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해야 돼. 자, 잠깐 이쪽으로 와서
1대1 함수라는 큰 테두리 안에 1대1 함수라는 큰 테두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조그맣게 1대1 대응이 있는 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야? 그럼 1대1 대응이요? 1대1 함수요? 둘 다 얘기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게 없어. 이 무슨 함수라고? 1대1 대응.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1대1 함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둘 다를 얘기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1대1 함수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주로 그래프상에서 그럼 1대1 함수는 어떤 것이 나타날까? 하나씩 주고받아야 돼. x가 하나일 때 y가 서로 다른 값. x가 하나일 때 y가 서로 다른 값. 그러니까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은 주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래프상에서 이런 것들 있죠. 그래프상을 우리가 표현해보면 이런 직선들 또는 이렇게 곡선인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곡선들 이렇게 쭉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 쭉 증가하거나 반대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직선들 그러니까 1차 함수는 전부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1차 함수 이건 무조건 뭐라고?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운 3차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인데 이렇게 증가하는 거. 그럼 그래프상에서 1대1인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x값 하나에 겹치는 y값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봐봐. 얘가 1대1 함수라고 정의하는 건 x값 하나에 대응하는 y값 x값 하나에 y값 하나 x값 하나에 y값 하나 x값 하나에 y값 하나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때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보면 돼. 세로줄을 딱 거봐. 세로줄을 이렇게 딱 거. 그럼 교점 몇 개? 하나. 이러면 우리 함수였지. 세로줄 걷을 때 교점 하나 되면 함수. 그다음 가로줄을 딱 거. 그럼 교점이 또 하나지. 교점이 두 개가 되면 1대1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와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3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자, 세로를 그어볼게. 교점 하나씩이지. 그러니까 함수는 함수야. 근데 가로줄을 딱 그어봤어. 교점이 몇 개야? 여러 개. 세 개지. 그러니까 얘는 하나가 아니지. 그럼 이럴 때는 1대1 함수가 아닌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쭉 올라가거나 이렇게 쭉 내려가는 형태. 중간에 다시 올라가면 되는데 안 돼. 이런 것을 우리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합니다.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은 정의는 똑같죠. 근데 뭐가 다른 거지?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한 부분 집합으로서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의 개수가 같은 것을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정의 그리고 기호적인 의미를 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항등함수야.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야. 세 번째. 말 그대로의 의미를 잘 기억해 봅시다. 항등함수 무슨 뜻이야? 항상 같은 함수 이런 뜻이야. 항상 같은 함수가 뭐냐면 이런 거야. F1은 1, F2는 2, F3은 3 이런 거. X에 3 넣었을 때 3 나오고 4 넣었을 때 4 나오고 5 넣었을 때 5 나오는 거. 즉 항등함수란 X값과 그에 대응하는 Y값이 같은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의역이 1, 2, 3, 4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공역이 뭐가 돼야 될까? 항등함수가 되려면 1, 2, 3, 4 똑같아야 돼. 이렇게. 그럼 자, 항등함수가 되려면 1은 무조건 1 선택해야 되고 2는 무조건 2 선택해야 되고 3은 무조건 3 선택해야 되고 4는 무조건 4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죠? 맞아? 그래서 우리가 항등함수라는 걸 이렇게 얘기해. fx는 x인 함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응관계를 봤더니 그러면 하나씩 주고받을 수밖에 없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네. 그리고 1대1 함수네. 맞아요? 그러니까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 안에 항등함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항등함수는 항상 대응 관계가 한 형태밖에 없는 거야. 얘가 2를 선택하고 3을 선택하고 4를 선택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를 이거밖에 만들 수가 없어. 오케이? 이것을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인 게 뭘까? y는 x라는 직선. x와 y 값이 같은 직선을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지. 정의역을 바꿨어. x가 마이너스 1, 0, 1 이랬을 때 fx를 x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이 녀석도 f-1은 마이너스 1이고 f0은 0이고 f1은 1 이렇게 정의될 수 있죠. 그럼 이 녀석도 주어진 정의역의 범주 안에서 fx라는 함수도 x값과 y값이 항상 같지. 그럼 이런 것도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y는 x라는 직선뿐이 없지만 주어진 정의역의 범위에 따라 항등함수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상수함수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상수함수야 이름이. 그러면 네 번째 상수함수야. 상수함수. 그럼 상수함수는 뭐야? 상수 y는 3 이런 직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1일 때 3, 2일 때 3, 3일 때 3, 4일 때 3. 그러니까 뭐야? 모든 정의역의 x 값이 1, 2, 3 y는 1, 2, 3, 4. 그러면 상수함수는 x가 1 선택하면 y 2 선택 1 이렇게 전부 몰빵, 전문용어로 몰빵이죠. 이것을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상수함수는 1대1 대응이니? 아니죠. 1대1 함수니? 아니죠. 그냥 상수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우리가 네 가지 함수의 대응 관계를 설명했어. 1대1 대응, 그 다음에 1대1 함수, 1대1 함수 먼저 했죠. 그 다음 1대1 대응, 그 다음 항등함수, 상수함수 네 가지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래프상에서 한번 구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개념 확인 코너에 있는 첫 번째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봅시다. 자, 1과 5에 해당하는 그래프인 것만을 각각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함수냐라고 물었어. 아까 선생님 함수 찾을 때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니? 세로줄을 딱 걷을 때 교점이 하나면 되는 거지. 자, 세로줄 딱 걷어. 교점 하나, 교점 하나, 교점 하나, 교점 하나, 교점 하나. 얘는 교점 여러 개. 그러니까 비읍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쓸게. 1번에 함수는 뭐가 돼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찾아야 되는데, 자, 1대1 어떻게 찾는다고? 가로줄 걷을 때 교점 2개. 비읍은 아무것도 아니야. 일단 탈락이야. 함수 자체가 아니니까. 그지? 그럼 가로줄 긋게. 몇 개? 하나, 2개, 탈락. 하나. 얘는 여러 개. 하나.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1대1 함수는 몇 개가 되냐면 기역, 그 다음 디귿, 미음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죠? 기역, 디귿, 미음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대1 대응은 뭐야? 1대1 대응. x의 범위와 즉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지. 자, 1대1 함수 중 하나니까 기역, 디귿, 미음 3개 중에 뭐가 있냐 봐봐. 얘 1차 함수지. 3차 함수네? 우리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해봐. 모든 실수에 x에 대응하는 y가 또 모든 실수지. 그럼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이 같네?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 번째 1대1 대응은 똑같습니다. 기역, 디귿, 미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네 번째 항등함수. 항등함수가 뭐라고 했어? 항등함수. x가 1일 때 y도 1인 거, x가 2일 때 y도 2인 거.
그러면 항등함수는 뭐 있냐? y는 x라는 직선을 찾는 겁니다. y는 x라는 직선. 자, 주어진 기억, 미음,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y는 x는 미음 이렇게 하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미음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 5번 상수함수가 뭐라고 했지? y는 얼마? 이런 직선 x축의 평행한 직선 찾으시면 돼요. 뭐 있죠? 리을. 그지? 그래서 상수함수는 리을 이렇게 정의하시면 이제 함수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제 교재에 이런 그림이 나와. 여기다 참고로 밑에다 이렇게 그려두세요. 이렇게 주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이런 그래프가 나와. 그럼 이게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이거 계속 가는 점근선이에요. 점점 다가가는 선. 이게 뭐야?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응하는 y 값이 음수. 그러니까 x는 모든 실수, y는 음수지. 그러면 하나씩 주고받긴 하지? 근데 x와 y의 범위가 다르지. 그러니까 이때 이 함수는 1대1 함수입니다. 대응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 왜냐면 정역은 모든 실수인데 공역이 음의 실수야. y가 음의 실수. 범위가 다르죠. 그래서 이때는 1대1 함수만 되고 1대1 대응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거 기억합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좀 있었으면 좋았는데 좀 아쉽네요.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4번 문제는 1대1 대응인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랬어. 선생님, 1대1 대응이 뭐라고 그랬지? 1차 함수라고 그랬죠. 쭉 직선. 그러니까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는 일반적으로 1차 함수는 전부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봐봐. 이거 2차 함수니까 틀렸지? 얘는 1차 함수, 이것도 1차 함수지? 그러니까 1대1 대응인 것은 니은, 디귿입니다. 자, 리을은 뭐지? 상수 함수죠. 맞아요? 구별할 수 있나?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자, 이제 필수 문제로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조금 전에 풀었던 개념 확인 코너 3번 문제랑 동일한 형태니까 금방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봐봐. 1부터 4까지 해서 그래프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어. 일단 주어진 모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은 전부 함수인 건 맞지? 어떻게 알았다고? 세로 적었을 때 전부 교점이 하나인 것들이야. 맞아?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대1 함수 찾자. 어떻게 하라고? 가로줄 거보라고 그랬죠? 가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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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줄 걷을 때 교점 하나인 거 뭐 있습니까? 1대1 함수. 니은 있지? 그 다음 또 뭐 있어? 디귿도 있죠? 비읍도 있지. 이게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자, 그럼 1대1 대응은 니은, 디귿, 비읍 중에 있는 거잖아. 자, 니은 모든 실수 x에 모든 실수 y 같지? 그러니까 1대1 대응입니다. 디귿은 어때? x는 모든 실수인데 그에 대응하는 y 값들은 전부 음수지, 음수. 밑에 있지. 얘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비읍. 비읍도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항등함수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y는 x 찾으면 돼. 뭐 있니? 니은. 그쵸? 자, 상수함수 x축의 평행한 직선 y는 얼마? 리을. 이렇게 해서 함수를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출제 방향이야. 구별하고 정의의 뜻을 알 수 있다. 잘 기억하시고 문제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자, 필수 예제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1대1 대응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지? 1대1 대응의 특징은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형태이거나 쭉 내려가는 형태를 따라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잘 봐봐. x가 a부터 2까지고 y는 마이너스 5부터 3까지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fx는 2x 플러스 b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그랬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선생님 그냥 이렇게 써줘. 이렇게 놓을게.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지. 그럼 fx가 2x 플러스 b라는 직선인데, 이때 이 그래프의 전부를 쓰는 게 아니고 x가 어디일 때? a부터 2까지만 쓰래. 그럼 여기 x 이퀄 a, 여기 x 이퀄 2, 이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쓰래.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잘랐어. 자, 그러면 이 범위에 해당하는 y 값이 어떻게 돼야 되니? 마이너스 5부터 3까지의 모든 값을 가져야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지. 그럼 이때 이 지점의 제일 작은 y값, 얘하고 이 y값이 얼마나 돼야 됩니까? 이게 y는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고,
요게 y는 3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야 되지. 다시 말해서 이 범주 내에서 이 직선이 1대1 대응이 되려면 요 점 얼마야? a, -5라는 점하고 이 점 얼마지요? 2,3이라는 점을 지나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2,3을 지난다는 걸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 x에 2 넣으면 4 더하기 b인데 그때 y 값이 3이죠? 그럼 이때 b는 얼마였다? -1이었다. 그럼 내가 찾는 fx는 2x-1이라는 직선인데 어딜 또 지나야 돼? a, -5를 지나야 돼? 그럼 -5는 2a-1 이렇게 되니까 2a는 -4. 그래서 a는 얼마다? -2다 라고 해서 a 값과 b 값을 계산하였다 라는 겁니다. 1대1 대응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래프가 왜 이렇게 됐죠? 기울기가 양수니까 증가함수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x 값이 커질 때 y 값도 커져야 되니까 a일 때 -5, 2일 때 3이라는 점을 지나야 됩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내려가면 반대로 기울기가 음수야. 그럼 어떻게 돼? a일 때는 3이라는 y값을 가져야 되고 2일 때는 -5라는 y값 반대가 돼야 되죠. 그래프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니까 지금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 가세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다음 필수 예제 9번 문제가 이제 1대1 대응을 좀 더 난도를 올린 겁니다. 잘 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fx는 ax 플러스 절대값 나왔다. x-1 플러스 2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해줘 라고 했어.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돼. 1대1 대응이면 어떻게 된다고?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는 형태가 돼야 된다고. 자, 우리가 주어진 식이 이렇게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절대값을 풀어야 되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x 플러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f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 플러스 1에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니? fx는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ax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정의되셔야 됩니다. 맞죠? 부호가 반대니까.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a 마이너스 1에 x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3 이렇게 정리해서 이 값이 fx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는 얘를 쓰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를 얘를 쓰는데 중요한 거는 a 값이 얼마인지 모르죠. 만약에 어쨌든 이게 직선이 돼야 되고 이것도 직선이 돼야 돼.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럼 얘는 0이 되니까 fx는 1, 뭐가 되지? 상수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플러스 1은 0이 아니어야 되고 a 마이너스 1도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럼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설명해 볼게.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지금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x 이퀄 1을 기준으로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직선을 쓰래. 오케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직선을 쓰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때 이 직선하고 이 직선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x가 모든 실수일 때 y도 모든 실수가 돼야 1대1 대응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봐. x가 1일 때 요 값이 얼마냐면 a 더하기 1 더하기 1. 그러니까 a 더하기 2지. x가 1일 때 얘도 a 빼기 1 더하기 3이니까 a 더하기 2지. a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선생님 그냥 편의상 여기라고 해볼게. 그냥 a 더하기 2. 그러면 이 직선은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가는 둘 중에 하나인 직선이야. 맞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치자. 누가? 얘가. 그러면 x가 1보다 작을 때 이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 1대1 대응이 안 돼버리지.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얘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직선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가 돼야 되는 거지. 반대로 만약에 a 더하기 1이 이렇게 내려갔다고 쳐봅시다. 그럼 1보다 작을 때 이 직선은 어떻게 되니? 이 점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돼서 어떻게 돼야 돼? 얘가 기울기가 음수고 얘도 기울기가 음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 플러스 1이 양수면
A-1도 양수가 돼야 되고 A 플러스 1이 음수면 A-1도 음수가 돼야 되지. 둘의 부호는 항상 같아야 되니까 이때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A 플러스 1하고 A-1을 곱하면 부호가 같으니까 그 값은 항상 뭐가 될까? 양수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때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A가 1보다 크다 라고 해서 1대0이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잘 기억하고 정리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뭘 넣으면 될까?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만 한다. 올라가는 게 계속 올라가고 내려갈 거면 계속 내려가라 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유제 문제 반드시 풀어보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필수예제 10번은 이제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정의를 잘 알고 있냐라는 거야. 항등함수가 뭐였지? x값과 y값이 항상 같은 거. 상수함수는 뭐야? y값이 일정한 거. 맞지?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에 대해서 fx는 항등함수이고 gx는 마이너스 2일 때 그랬어. 이 gx는 마이너스 이게 무슨 뜻이야? x에 1 넣어도 마이너스 2, 2 넣어도 마이너스 2, 3 넣어도 마이너스 2. 그러니까 gx는 상수함수라는 뜻이야. 그럼 잘 봐. f 더하기 g 마이너스 3의 값을 구하래. 그럼 f5는 얼마야? 항등함수니까 x가 5래. 그럼 y는 얼마? 5가 되는 거죠. 플러스 g 마이너스 3, g는 무슨 함수? 상수함수.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값은 얼마다? 3이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밑에 두 번째 거 봅시다. 집합 x는 자연수 이렇게 돼 있어. x는 자연수래.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는 f는 상수함수. 근데 f99가 3이래. 상수함수는 일정한 값이잖아. 그럼 f98도 얼마? 3. 97도 3, f1도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f1이 얼마? 이것도 3, 이것도 3, 이것도 3, 이것도 3. 그러면 1부터 99까지의 홀수들을 총 몇 개? 50개 있죠. 그 3을 그러니까 몇 번 더한 거야? 50번 더한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50 해서 이 값은 150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제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가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우리가 해봅시다. 자, 이 마지막 문제에서는 할 얘기가 되게 많네. 자, 이제 정의역이 1, 3, 5, 7, 9라고 주어져 있고 공역이 2, 4, 6, 8, 10, 12, 14를 만족시키는 x에서 y로의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여기다가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 예를 들어 x가 1, 2, 3이고 y가 1, 2, 3, 4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정의역이 3개고 공역이 4개니까 일단 여기선 1대1 대응은 만들 수가 없어. 그죠? 그럼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봐. 첫 번째는 이제 뭘 구할 거냐면 함수의 개수를 구할 거야. 함수의 개수. 그 함수의 개수니까 뭐니?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 전체를 의미하지. 그럼 잘 봐. x가 1일 때 y는 얘가 누굴 선택할 수 있어? 1, 2, 3, 4 네 가지 선택할 수 있죠. x가 2는 똑같이 1, 2, 3, 4 네 가지 다 선택할 수 있지. 함수니까 같은 값을 선택해도 되잖아. 그럼 x가 3일 때도 1, 2, 3, 4 이렇게 네 개를 선택할 수 있지. 그럼 전체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는 총 4가지니까 몇 가지? 4의 세제곱. 그래서 몇 가지니? 이게 64가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때 함수의 개수는 항상 여기에 뭐가 오냐면 공역의 개수가 오고 여기가 항상 정의역의 개수가 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2개고 여기가 5개면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2개 5개, 그럼 5의 제곱 이렇게 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대1 대응은 못하니까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줘 이렇게 물어봤어. 1대1 함수의 개수. 그러면 1대1 함수는
얘가 선택한 y 값을 얘는 선택하면 안 돼. 그지? 그러니까 1이 1, 2, 3, 4, 4개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2는 남은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3은 남은 2개 중에 하나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1대 함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요 첫 번째 오는 게 바로 공역의 개수고 연속한 자연수의 곱을 몇 개 곱했어? 3개 곱했지? 이 3개가 바로 정의역의 개수야. 이런 식으로 1대1 함수를 계산한다라는 걸 먼저 기억하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일단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쓸 거야. x가 1, 3, 5, 7, 9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y가 좀 많은데 2, 4, 2, 4, 6, 7이니까 2, 4, 6, 8, 10, 12, 14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물어볼 거야. 문제를 풀기 전에 첫 번째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어떻게 구한다고? 공역의 개수의 정의역의 거듭제곱. 공역 몇 개? 2, 4, 6, 7개. 7에 5제곱. 이게 함수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1대1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얘 7가지, 6가지, 5가지, 4가지, 3가지. 그래서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자. 함수의 대응관계를 찾으래. F5가 8 그랬으니까 얘는 8을 선택한 거야. 맞죠?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y, x2에 대해서 여기 남은 4개 중에 임의의 2개를 딱 골랐을 때 x 값이 크면 y 값도 더 큰 걸 선택해라 이런 뜻이야. 자, x 값이 크면 y 값도 더 큰 거. 그러면 x가 5일 때 y가 8이니까 1하고 3은 2, 4, 6 3개 중에 2개. 그리고 7, 8, 9는 여기서 2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얘가 2를 선택하잖아? 그럼 3은 4나 6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얘가 4를 선택하면 3은 6을 선택해야 되니까 한 가지가 올 수 있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1, 3하고 2, 4, 6 사이에 대소관계가 대응되는 관계는 잘 봐. 다시 x가 2면 y는 3이나 4 두 가지가 오고요. x가 4면 y는 3은 6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그럼 두 가지 한 가지가 여기서 총 3가지 경우가 발생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7하고 9도 10, 12, 14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야만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지. 그럼 여기도 몇 가지 경우가? 3가지 경우야. 그럼 얘와 얘가 어때?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니까 우리는 3 곱하기 3 해서 총 9가지 경우의 수, 함수의 개수가 존재한다. 대응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가 한 것은 뭐지? 지난 시간에 함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에 따른 대응 관계 중 특별한 형태인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리고 항등 함수, 상수 함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특히 1대1 대응 관계를 만족할 조건들 중요하다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에 정리했던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까지 정리를 하였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뒤에 있는 연습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